NMP 뉴스 같은 경우도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4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마가 운동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공화당 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움직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었고요. 결국은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각성이 있었던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이재명 호가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떠한 문제들을 만들어낼지 저희가 이제 지켜보게 될 것인데, 그때 비판의 목소리 감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랄하게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여러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 트럼프 보십시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뒤에 트럼프 팀에 합류한 사람들, 트럼프 1기 시절에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 비벡 라마스와미라든가 제이디 벤스라든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같이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트럼프를 알게 돼가지고 트럼프가 야인으로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합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합류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럼프와 같이 그러한 구심체 역할을 해줄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좀 저희는 딜레마죠. 과연 그 인물을 누가 맡게 될 것인가. 윤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죠. 어쨌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물론 이재명이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뭐 사면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짓을 할지. 만약에 전 국민적인 어떤 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겠다, 감옥 안 보내겠다, 그냥 사면하겠다, 정치적 사면을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나마 좀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보내버리겠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계엄에 개자도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겠다, 구구들 다 짓밟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건 뭐 국민 통합은 다 날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선전포고를 당하는 꼴이 되겠죠.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날 테니까 이제부터 인간 이재명의 본색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켜보셔라. 저는 미리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친중파들이 친북파들을 쫓아낼 것이다. 친중파들이 정권을 완전하게 쥐게 되면 친북파들 제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뭐 그때쯤 되면은 이미 대한민국은 공산국가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에 문제가 많았으면 바로 투표 무효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당선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아니요. 그 투표를 무효 처리해야 될 정도로 큰 규모의 부정이 발견된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작은 문제들은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이중 투표를 한 사람이 한 두세 명 나타났다. 이런 거 가지고 선거를 스톱시키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문제들 가지고 선거를 스톱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선거를 스톱시키려고 한다면 더 훨씬 큰 문제,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언론들이 아주 교묘한 말장난을 친 거 아닙니까? 과실, 관리 소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실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게 만들어준 것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정을 저질렀지만 하지만 그 부정의 규모가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선거 전체의 흐름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이게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싸울 때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 열심히 추적해가지고 저 문제 있다라는 걸 찾아내서 잡아냈는데, 야, 지금 노란 밴 안에 선거 투표함이 왜 있어? 그게 왜 저 차에 실려 있어 들어가는 거야? 추적해가지고 막 몰래 숨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다 했는데, 근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이 안 되더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의 CCTV에 보면은 막 새벽 3시에 와가지고 그냥 차에서 막 함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한 10만 표가 넘는 표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다 나왔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3번 수거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찾아내질 못합니다. 네. 한번 오염이 돼버리면 그거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선거 이슈는 전체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슈로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밝혀내가지고 선거를 멈추게 하는 것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60년대 벌어졌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3.15 부정선거가 벌어졌다 했을 때, 그때 발견됐던 게 투표함 옮기다가 하나 떨어진 거, 그거 발견한 게 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 건, 이거 봐, 문제 있으니까 선거 멈춰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봐, 문제 있으니까 난 못 참겠어 하고서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나가서 싸우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60년대처럼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울분을 삼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 안 그러면 정말 길거리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셔야 되는 건데, 아무도 지금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거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마라. 그러다 다치는 건 당신이다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비폭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풀뿌리 보수 운동을 확산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2028년 총선에서 국회의원들 선출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때도 부정선거 또 할 텐데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 그러면 부정선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가 극복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건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성이 전혀 없었죠. 적극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당에서 김문수 선거 캠프 쪽에 자금 지원도 제대로 안 해줬고, 자기네 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선거운동 안 했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는 배당이 나갔는데 하루에 30명씩 선거 치를 때까지 각 국회의원당 1000명씩 표 확보하시오, 전화하시오, 다 지령 떨어져가지고 다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현수막도 걸지도 않고 개판 쳤다는 거 아닙니까?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응 능력을 가지고 당선이 되길 바랬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고 철저하게 투표해야 된다라는 각성들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제가 어제 뉴스 하면서 말씀드렸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투표율 100% 넘겨주십시오. 아니었습니까? 100%. 투표율 100% 넘겨주십시오. 90%만 나와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근데 실제 마감된 투표율이 얼마였습니까? 80. 그렇죠? 네, 물론 80%도 많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를 덮을 만큼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심각한 거야 라는 걸 더 인정하고 더 깨달을 때까지 풀뿌리 운동이 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투표를 하면 뭘 하냐고요? 미리 세팅 부정선거. 아니요, 미리 세팅을 해놓더라도요, 저 요번에 사전선거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200명 들어가서 투표했는데 왜 300명 투표했다고 발표합니까? 이게 항의하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실수입니다 하고 숫자 깎았거든요. 미리 세팅을 하고 덤비더라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적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선거 작년에 6,000명, 6,500명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했던 일들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하시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각 지역에다가 지시를 하달을 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면 됐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부정선거 그거는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고 벌벌 떨고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감시 자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나마 부방대가 열심히 해준 덕분에 사전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팅값이 있어도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항의가 계속 진행이 되면 그러면 그 세팅값 했던 것들을 적용을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죠. 지금 전국에서 14,000개가 넘는 투표소에 투표하는 걸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런 조직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부방대가 사전선거 했던 거는 사전선거 투표소가 5,3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자원봉사를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지만 전국에서 14,000개가 넘는 투표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다 감시하려면은 그러면 전국 단위의 당 조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 밖에 없었는데 국민의힘 당이 그거를 제대로 못했던 거고요. 못한 게 아니라 그냥 거부해버렸죠. 이번에 부방대 정말 큰일 했습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주고 싶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 그것도 세팅값이 있는 그런 조작된 선거였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에 이렇게 지금 부방대가 사전투표 감시한 것처럼 철저한 감시와 대응책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선거 결과를 조금이라도 더 옳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작년에 계속했던 이야기가 랜드슬라이드. 정말 압도적으로 정말 산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그냥 완전히 덮어버리게 압도적으로 투표에 나서주면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했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방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 일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깨어나고 앞장서 주셔야 할 일. 이번에 지금 깨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계몽령 덕분에 깨어난 2030 세대들, 뭐 EF도 있고, 뭐 또 자유대학도 있고, 또 뭐 많지 않습니까? 조직들이 이번에 조직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그 2030 젊은이들이 그냥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모임을 가지고 더 모임을 확산시켜서 2028년도 국회의원 선거 때 국회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어야 할 것이다. 부정선거 이슈를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해서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폭력적으로 나가가지고 뭐 4.19 혁명 하듯이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쩌면 길이 있을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다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겠죠. 근데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 그 비폭력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길 원하신다면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셔야 된다. 아주 가열차게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셔서 2028년 총선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이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2020년 부정선거 이후에 2024년 대선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는 끊임없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벌어집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승리를 위한 길에 더 합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김문수 후보한테 표를 주신 국민들 숫자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그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 부정선거 이슈가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분도 부정선거 그거 얘기 꺼내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부정선거 이슈 자체를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꺼려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공격으로만 되돌아오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데요. 부정선거 이슈가 뭐 선거 결과를 막 뒤바꿔주거나 뭐 그렇지는 그렇지만은 부정선거 이슈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결집시킬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국 지금 뭐 이른바 보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나라를 내주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당 해산을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것 같죠. 어차피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을 3명씩이나 대통령 후보까지 포함해서 3명씩이나 연이어서 이렇게 다 탄핵당하고 낙선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정당은 존재 가치가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 뭐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겠으나 어찌됐든 신당 창당 문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반드시 그 부정선거 이슈를 당론에 포함시키는 당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부정선거 이슈를 당론화하고 있는데, 뭐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당론화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당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뜻이 있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은 신당 창당에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어차피 소수당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소수 야당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의힘당은. 그 소수 야당이 돼가지고서는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이 돼버린 거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좀, 맹독성 동물로 급변할 필요가 좀 있죠. 야당이 야당으로서 살아남는 방법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행동하는 야당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야당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공격성을 가져야 되고 독성을 가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부정선거 이슈 굉장히 중요한 독이 될 거다.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국힘 버리고 새로운 신당 창당 진행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그 부정선거 없다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냥 저 친중파구나라고 그냥 선을 그어버리시는 게 더 낫겠다. 뭐 내각제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얘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들.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잘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뭐 조금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냥 하면 됩니다. 창당. 네. 뭐 원래 창당하려고 준비 모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들이. 창당하시면 됩니다. 자유통일당, 뭐 우리공화당 저는 다 존중합니다. 정말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마음은 간절한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참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애석합니다만, 특정 인물을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국힘당 내에서 제가 볼 때 적어도 20명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규모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럼 뭐 100명 있는 당이나 20명 있는 당이나 따지고 보면은 역할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쭉정이들 잔뜩 모여있는 당에, 힘없는 쭉정이 당에 있지 마시고 알곡만 챙겨가지고 신당을 만드시는 것이 이제 정답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뭐 알아서 국힘은 해체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정통 우파의 정통성을 그 신당이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저희가 볼 때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 지금 살아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들이 그러한 오토리티를 신당 쪽에다가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통성을 챙기고 신당 창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